우리가 회장님들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항상 뭐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전혀 그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백반 먹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투자했는지도 잊어버리시는 회장님들도 있고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1조나 5천억이나 저는 100만 원 투자해도 다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런 회장님들을 본받고 따라가고 싶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력과 도전을 해야지만 그분들의 일부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거의 이제 연매출 2천억 원에 가까운 그런 성과를 엄청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단위 회장님들도 만나보셨는지 그 경험이 되게 궁금한데, 아마 제 인생에서는 제가 죽을 때까지 못 만날 것 같지만 어떤 계기로 혹시 만나셨는지, 그럼 만나신 경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좀 바로잡고 싶은 부분은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작년도에 단순 합산 기준으로는 한 2천억을 했는데 연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자회사들과 모회사의 매출액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 기준으로는 한 1,805억 정도 했고요. 영업이익은 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3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저희 투자 유치 활동도 하고 저희 회사와 전략적인 협업을 할 수 있는 거리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이제 유명하신 회장님들을 많이 뵀죠. 사실 뭐 그분들은 저를 몰랐겠지만 저는 이제 그분들을 만나고 싶으니까 투자사를 통해서도 좀 소개를 요청했고 또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도 계속 다가갈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조단위 회장님들을 보면서 처음에 느꼈던 것은 근처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이 있었으면 아마 몰랐겠다. 왜냐하면 이제 1조 단위 이상의 회장님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좀 환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저도 환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TV에서 보던 사람들이니까. 뭔가 드라마에 나오실 법한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후하시고 막 세련된 이미지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물론 뭐 세련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되게 일반적인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되게 좀 인상 깊으셨던 분도 계세요? 막 엄청 허름하게 입고 다니신다든지. 근데 정말 조단위 혹은 뭐 5천억 이상 뭐 이 정도 수준의 어떤 회사 규모를 갖고 있는 회장님들을 만나면 어떤 특성들이 있다기보다는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격식 있게 하는 거를 좋아하셔서 혹은 그게 본인만의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격식 있는 복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아예 프리하게 추리닝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명품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아예 명품으로 이제 다 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트레이닝복이 됐건 뭐 정장이 됐건 명품이 됐건 깔끔하게 입고는 오시더라. 네, 그래서 뭐 특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사실 그 정도의 자금이 있거나 자산 규모가 있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렇게 조단위 회장님 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사실 서두에도 언급드렸듯이 제가 뭐 회장님들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들을 제가 여러 번 찾아뵈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있죠. 회장님들은 사실은 돈의 구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솔직히 열심히 안 살아도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현금이 1조가 있으신데 자본 기준으로 그게 채권이 됐든 다양한 형태로 투자 자산으로 되어 있겠죠. 어쨌든 근데 금융 자산이 이제 1조가 넘으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에 아무리 못해도 5%를 번다라고 하면 세전으로 500억이잖아요. 그리고 뭐 세후로도 뭐 상당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사셔도 돼요. 왜냐면 아무리 저 같아도 그냥 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셔도요, 그냥 웬만한 중견기업들보다 영업이익이 높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을 뵈려면 너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분들이 저라는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너무 바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투자사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어떤 투자 관련한 심사역들,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분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찾아오는 거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팅하면 시간 얼마나 가능하시냐고 하면은 15분에서 30분 정도? 물론 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15분에서 30분이겠죠. 근데 그 시간을 빼는 것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이분들은 15분 단위로 미팅이 있으신 분도 있고 정말 30분 단위로 미팅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물론 그렇게 안 사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면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한번 마음을 먹으시고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사시는 거죠. 하루에 미팅이 뭐 6, 7개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사이마다 새로운 섹터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되고 또 질문도 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일어나시겠어요. 열심히 안 사셔도 되는 분들이 제일 열심히 사셔. 네, 그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고 그런 제 얘기를 자신을 반성하게
반성하게 됩니다. 아 저도 많이 반성합니다. 매번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이 조단위 부자분들은 좀 돈을 어떻게 쓰실지가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회장님들을 만나면 저희 회사가 뭐 협업 얘기를 하거나 향후 투자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웠던 거라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는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디테일한 얘기들까지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물어보진 못했고요. 다만 이제 어떤 회장님들은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사는 청년이 영원에서 좋은 회사 만들었고 또 이 회사 자체가 관광 산업에서는 그래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회사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마련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평범했습니다. 식사도 저는 이제 회장님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 뭐 되게 좋은 음식점에 가려나? 물론 제가 그 음식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런 환상을 또 갖고 있었는데 그 여의도에 갔을 때는 백반집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물론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회장님들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항상 뭐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전혀 그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백반 먹고 배고프냐고 하셔가지고 회장님 시켜주시면 다 먹겠다고 해가지고 청국장도 시켜주시고 그거 먹고 왔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의도적인 게 아닌 게 그 음식점 사장님이 그 회장님을 되게 친숙하게 대하고 자주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런 분들도 그렇게 편안하게 이제 식사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차림새나 소비 형태는 굉장히 그냥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데 그게 차이가 있죠. 이게 복장이랑도 연결되는 건데요. 이제 물론 제가 그분들한테 뭐 골프 몇 번 치시냐, 뭐 운동은 어떻게 하시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듣긴 하죠. 근데 좀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골프도 이제 뭐 일 있으면 치시고 운동도 어쨌든 건강 관리 해야 되니까 트레이너 붙여가지고 이제 하신다. 뭐 이런 건 되게 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러니까 무제한적인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살거나 누군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기회도 내가 워낙 자본이 튼튼하게 있으니까 내가 그 기회를 잡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요. 삶에 있어서는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거의 완벽한 자유에 가깝다고 저는 보였습니다. 근데 그분들 레벨에 또 제가 가면 그분들의 속사정을 제가 알기 시작하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롭다. 예, 그걸 느꼈어요. 예. 반대로 오히려 이런 건 정말 일반 사람들이 못 따라하겠다 싶은 그런 정도를 느끼신 적도 있나요? 사실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저는 예전에는 어떤 네트워킹의 힘 그리고 인맥의 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지금까지 경영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그리고 회사도 창업해서 매각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네트워킹의 힘도 물론 중요할 수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와 저의 팀의 노력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어떤 마켓에서의 프로덕트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력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느껴본 건데 예전에는 저는 한 뭐 20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회사를 200억 정도 만들어서 팔았을 때는 크게 어떤 네트워킹의 힘에 대한 것을 느끼진 못했고요. 더유식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이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회사다 보니까 지금에 들어서 스케일업을 할 때는 어찌 보면 좀 이런 네트워킹과 인맥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회장님들을 봤을 때 느꼈던 거는 네트워킹과 이런 인맥의 힘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수 있겠다. 그거는 그분들의 자본의 힘과 그분들이 과거에 이뤄놓으셨던 어떤 성취와 성과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고하고 단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함께하는 투자업계의 어떤 임원분들은 이미 그 회장님들하고 수십 년 동안 함께 코워킹을 해오면서 신뢰와 신용을 쌓았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뭐 전 더유식의 창업자이자 뭐 대표이사인데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니까 투자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그분들과의 신용이 없잖아요. 저에게 쌓인.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훌륭한다 하더라도 회장님들 대비해서 쌓인 신용이나 어떤 네트워킹의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회장님들께는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네트워킹의 힘과 그 네트워킹을 공고하게 쌓아놨던 수십 년간의 어떤 시간 그 공고한 성은 참 뚫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닮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대표님 그렇다면 조단위 회장님 분들과 순자산 이제 몇 천억대 회장님 분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사실 회장님마다 스타일이 다를 텐데 10분 내외의 회장님만 만났으니까 그런 경험적 통계 자료를 통해서 유출을 해보면 조단위가 넘어가시는 회장님들은 본인이 투자한 회사에 투자를 했는지도 잊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이 투자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좋다라고 판단하면 그동안의 신뢰를 갖고 함께 해오고 있는 자회사 대표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위임하거나 이제 실무진들한테 다 위임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IR을 듣거나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을 때 마음에 드시면 해보자고 요게 의사결정의 끝이에요. 사실상 나머지 뭐 투자심의위원회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백업하는 플랜이지 회장님의 의중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의중을 딱 결정하시고 나서 실무진들한테 내려가면 그게 실제로
얼마가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는지는 회장님들은 사실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 일단은 내가 이 회사를 투자했는지도 잊어버리시는 회장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를 투자한 거는 알지만 기본적으로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아예 모르시고 저는 100만 원 투자해도 다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몇십억 원을 투자하신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조 기준으로 5% 수익률하면 세전으로 연에 500억이다 보니까 몇십억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도 모르는 돈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몇십억 원을 투자하셔도 기억을 못 하세요. 그리고 그게 그분들한테는 기억을 못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 기억해서 내용량을 차지하는 게 본인들의 부가가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조단위 회장님들 되게 특수한 모습이었고 제가 볼 때 이제 5천억 단위의 우리 회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디 투자했는지는 확실히 기억하십니다. 무조건. 다만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그분들도 잘 기억을 못하세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사실 1조나 5천억이나 세전으로는 몇백억 원의 그렇죠. 어떤 이익들이 어쨌든 매년 쌓이시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은 뭐 몇십억을 투자하셔도 크게 의미는 없죠. 그게 좀 재밌는 차이점이었어요. 지금 나는 100만 원 투자한 것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야 이게 몇십억 원을 투자하시고도 기억을 못하시는 게 말이 되냐라고 예전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의미 없는 숫자. 그러면 네. 이 몇천억대 회장님 분들하고 또 조단위 회장님 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도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서도연거 패턴과 똑같은데 무제한적인 자유로움, 누군가한테 잘 보일 이유도 전혀 없고요, 아쉬운 것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일들을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고. 저는 굉장히 좀 재밌었던 건데 이건 좀 새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돈이 많으면 좋은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했어요. 왜냐하면 작은 돈일 때는 투자 기회라는 거는 항상 한정적이잖아요. 좋은 투자 기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 이 기회들이라는 건 한정적인데 여기에 돈을 일정 부분 배분하고 나서는 새로운 기회가 없으니까 전체 평균 투자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글로벌에서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고 있는 운용사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공격적인 수익률을 타겟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일 좋은 투자 기회들이 다 이분들한테 먼저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다 보니까 투자 수익률이 단건 기준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애초에 어떤 투자 기회에 많은 돈을 투자하시니까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앵커 투자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앵커 투자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원금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안전장치들이 먼저 제한이 된다는 거죠. 이분들은 돈을 잃을 기회도 많이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그분들을 보면서 좀 깨닫게 됐죠. 근데 이렇게만 들어보면 굉장히 승자 독식의 뭔가 문화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기업 대표님들께서 시장의 파이를 좀 가져오고 나눠지면 좋잖아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이 되게 의미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의 그런 회장님들의 자금들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파이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가 n분의 1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새로운 신흥 플레이어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런 회장님들의 자금들을 투자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사회에 한정된 자원들이 분배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분배가 평등하진 않죠. 오히려 승자에게 더 많은 자원이 몰려가고 또 그 승자가 더 많은 걸 가져가고, 그게 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만 스타트업과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오랜 기간 어찌 보면 쌓아왔던 부들이 그래도 분배는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이 조단위 회장님 분들을 만나시고 나서 좀 배우신 점들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하신 부자분들 그리고 회장님들처럼 되고 싶다면 사실 절실한 노력을 해서 성공하고 성장하는 것이 디폴트 값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회장님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시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시더라,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회장님들을 본받고 따라가고 싶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력과 도전을 해야지만 그분들의 일부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회장님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사는 어떤 수준이 나는 굉장히 정말 절실하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리고 더 열심히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그분들을 통해서 얻었던 게 제일 큰 수확이었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회장님들을 보면서 배웠던, 따라가고 싶은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오늘 일반인 분들은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표님만의 소중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눠주셔서 저한테도 되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또 귀감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